절세로 비밀을 바꾸는 김현우 이사입니다. 오늘은 10월달의 세금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10월이네요. 3분기가 다 지나고 10월에는 가장 중요한 신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별 신고 업체들의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일용직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바로 10월 10일까지입니다. 3분기에 일용직 알바생들을 고용하셨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일용직 지급 명세서 10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 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이 10월 25일까지입니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10월 25일까지 진행이 되셔야 되고요. 신고 및 납부가 함께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10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납부 마감일이니까요.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분들은 예정 고지로 납부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야 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내역 및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현금영수증 매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인들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들은 별도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로 받으시는 세금계산서와 수기계산서, 매출, 매입 모두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수기 세금계산서나 수기계산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임대료나 그리고 도매 사장님들이 보통 계산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수산물 시장에서 면세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에 계산서를 종이로 받으시는, 수기로 받으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앞에 전자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종이로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에는 보면 이제 국세청 승인번호가 있기도 하고 전자라고 세금계산서 앞에 붙어 있으면 그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세무대리인한테 확인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그 전자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안 주셔도 되고요. 다 뭐 종이로 받은 게 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 보내주시면 세무대리인들이 알아서 걸러낼 거니까. 그리고 또 유튜버 분들의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와 애드센스 조회 내역, 법인사업자 형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 관련해서 뭐 수출입, 신고필증이라든가 수출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영세율 첨부서류가 필요하고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자사몰과 그다음에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자사몰을 갖고 계시는 경우 카페24나 뭐 메이크샵, 고도몰, 자체 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사이트 그 솔루션 회사에서 로그인하셔서 매출 내역을 조회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픈마켓 내용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있겠죠. 쿠팡, 뭐 11번가, 옥션, 위메프 등등과 같은 판매자 관리 사이트가 있거든요. 로그인하셔서 매출 내역을 조회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현금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순수 현금 매출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포스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 현금 매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달 앱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이요. 그 경우에는 그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 요기요의 사장님 사이트 등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출 내역을 조회해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예정신고 대상자는 대부분 법인이시니까 법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법인 명의로 발급이 되면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9월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10일까지 마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치는 10월 10일 목요일까지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부가세 납부 마감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25일 금요일까지고요. 디자인택스에 신고를 의뢰하실 분들은 빨리 의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이 법인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10월 25일까지 개인 사업자들도 예정 고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정고지 납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뉘는데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셨죠? 7월 25일에 신고하셨던 그 금액의 절반을 부가고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가세를 한꺼번에 부담을 하게 되면
사실 납세자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25일에 미리 납부해 놓으신 금액은 내년 1월 25일에 확정 신고를 하실 때 확정적으로 매출이 나왔을 때 이 예정고지 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는 보통 우리 사업자들의 그 매출의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은 업종들, 대부분의 업종들은 매출이 거의 고르게 발생한다라고 봐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절반을 이렇게 부과해서 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업 부진이 나서 상반기에만 매출이 발생하고 하반기에는 매출 발생 안 하는 업종이 있어요. 뭐 스키라던가 서핑이나 뭐 이런 물놀이, 여름에만 하는 거 혹은 겨울에만 하는 거, 이렇게 계절을 타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매출이 1월에서 6월 매출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7월 25일에 납부한 부가세 있죠? 7월에서 9월분에 계산한 그 납부세액이 1월에서 6월에 후했던 그 납부세액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조기환급신고, 화물차나 설비, 시설 장비, 뭐 시설 투자가 있어가지고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갔거나 명세율이 있거나 했을 때는 조기환급 신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신고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사업자들이겠죠. 개인 사업자이면서 전 과세기간 부가세가 6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게 되면 예정고지가 면제가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5일에 60만 원 이상 납부하신 분들이어야 고지가 된다는 점, 예정고지세액이 왜 안 나왔나. 그러니까 만 원, 2만 원 뭐 이렇게 됐으면 7월 달에 만 원, 2만 원 내셨으면은 이번 달에 이제 예정고지서가 안 날라오겠죠. 계좌번호까지 같이 등기로 사업장 주소지로 국세청에서 납부서 날라오는데 부재중이거나 해서 만약에 조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발급 메뉴에 세금 신고 납부 그리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가보시면 가상계좌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계좌로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납부는 25일까지니까 미리미리 금액을 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연의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